앞에 있는 발제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는 우리가 발제 시작을 해서 우리 이제 조별 토론 끝날 때까지, 이 장소에 나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뇌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허와 상표의 등록 요건과 대응 전략을 숙지하고 나아가서 목적에 맞는 목표를 현실적으로 수립하고 있는지 현재 수행 중인 비즈니스 노력에 대한 점검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는 특허 출원 및 등록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 비즈니스를 더 확대하게 할까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노력과 내가 좀 찾고 있는 시도분이 방안들이 제대로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가에 대한 항상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는 대표님도 각자의 사업 현장 가운데서 내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그 노력들이 반드시 좋은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점검의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가난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열심히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 노력들이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내가 뭔가 결과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마치 분명한 어떤 타겟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허공을 치듯이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내가 복종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 사업의 외무 규모를 펴놓고 뭔가를 하는데 외적으로는 멋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정작은 나의 사업은 축소되고 결국 내가 도태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라는 것들을 우리 마음간에 새겨둔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은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거기서 더 확대해 나가서 우리 비즈니스 전략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글자를 우리 앞에 계신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명의 성립성? 네,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게 과연 특허가 될 건지 그리고 특허를 어떻게 출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세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발명의 성립성입니다. 특허라는 것은 제도적으로 기술을 보호하는 거예요. 기술을 보호하는데 어떤 대표님들은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커리큘럼을 특허로 보호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의 커리큘럼은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볼을 딱 차면은 바나나 큐처럼 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술을 실제 시연하고 있고, 그런데 그 기술마저도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특허라는 게 기술을 보호하는 건데 왜 그렇게 좋은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못하는 걸까? 그런데 특허에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 자연법칙을 이용을 해서 뭔가 나올 수 있는 기술을 그게 이제 특허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조물이라든가 그 제조물을 형성하는 방법이라든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특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특허를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 특허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특허로 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 계신 대표님께서 읽으시겠습니까? 신규성, 진보성. 네, 신규성, 진보성. 이 신규성과 진보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신규성, 새로운 거, 진보성은 뭔가 좀 나은 거, 이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허를 할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다는 거는 없던 거를 만들었던 거고 아니면은 있던 걸 할지라도 좀 더 좋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에서는 좋아,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때도 역시 이 기술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거냐, 그리고 또 이 기술이 몇 가지 기술을 합쳐가지고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심사관이 그걸 봐가지고 보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거예요. 또 똑같은 물건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물건을 합쳐가지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그러면 특허를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근데 특허청에서는 심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똑같은 물건이 예전에 없었어. 그러니까 신규성은 맞는데 신규성은 극복을 했는데 보니까 3개 정도의 물품, 기술을 조합을 하면은 이 기술이 나올 것 같아. 그러면은 진보성의 어떤 부재로 인해 가지고 거절류가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출원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심사관이 거절한 그 거절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로부터 저 기술들을 조합하는지라도 쉽게 만들 수 없고 이러한 곤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특허의 문서를 권리 범위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허의 유익함은 뭐냐면은 처음에 내 기술이 정말 좋은 기술인 줄 알고선 특허 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까 비슷한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기술과 비교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기술의 장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내가 이 특허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서 이걸 크게 사업을 할 거야 했는데 실제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 있던 기술에서 조금만 진보된 거구나.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개발한 이 기술을 가지고 그대로 사업을 할 건지 아니면 여기다가 다른 플러스 알파의 기술을 보태서 조금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의사결정을 통해서 우리 사업이 좀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를 우리 대표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선출원주의. 예, 선출원주의. 선출원주의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예요. 선출원주의라는 거는 일단 출원이라는 거는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걸 출원이라고 합니다. 선출원주의라는 거는 동일한 기술일 경우에 먼저 제출한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등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보통 먼저 시간을 따질 때는 날짜 개념을 따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술인데 대표님께서 저보다 하루 일찍 특허 출원했다. 그럼 저는 등록을 못 받고 대표님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또 타이밍이 중요해요. 내가 좀 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좀 진보성 있는 기술을 만들어서 언제 정도 출원할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동일한 기술을 좀 더 빨리 출원하게 되면 그 사람은 등록을 받고 저는 등록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라는 것은 타이밍도 필요하구나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은 날 출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날 출원하게 될 경우는 서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예, 협의를 해서 하나의 출원만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에 계신 대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을 것. 네. 특허라는 것은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특허 출원의 기본 요건은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기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열정이 높아서 특허 출원하기 전에 블로그에도 올리고 기사도 릴리즈하고 여러 전시회도 참석하고 그러면 특허 등록을 못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는 이 세상 가운데 공개되지 않은 기술을 내면은 그거에 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특허 출원할 어떤 대상이 되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공개하기 전에 블로그에 내놓기 전에 특허 출원한 상태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막상 어떤 내가 잘 모르고 필요에 의해서 먼저 공개를 했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신규성 의제 주장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은 또 그것도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라는 이 네 가지만 항상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발명의 성립성. 특허라는 거는 기술을 보호받는 건데 특허로 보호되는 기술이 있고 특허로 보호되지 않는 일반적인 기술이 있는 거구나. 두 번째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이 세상에 없던 거라든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었던 거 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합쳐서라도 금방 만들어낼 수 없는 거,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거. 특허적인 용어로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고 해요.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는 게 특허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먼저 출원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특허 출원이라는 거는 출원되기 전에 공개되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식별력 문제고 두 번째는 동일 유사의 선출원과 선등록 상표입니다. 상표의 목적은 업무상 신용 유지 도모와 수요자의 이익 보호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품을 샀는데 앞에 삼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제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LG에서 만들었을까요? 삼성에서 만들었죠. 그래서 수요자는 그 상표를 보고선 그 상표의 출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상표가 있는데 그 상표를 읽어봤는데 어디서 만드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표는 식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 창조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원리 정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서 가치 창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원리는 크게 목적 지향과 주인 의식과 혁신성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던 방향성에 대해서는 목적 지향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합당하고 명확한 비전과 목적을 설정하고 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실전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의 사명과 비전과 목표 설정이고요.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필요한 능력은 지식과 경험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어떤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비즈니스의 비전과 목표, 가치를 정립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할 건가, 그 의사결정 중에 뭐 특허가 필요하다면 특허를 진행하는 거고, 상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또 상표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할 대상은 목표입니다. 우리 비즈니스의 목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의 목표, 이걸 분명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생산적 활동, 그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 사회적 가치 창출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을 우리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원리 중에 우리가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또 보완적인 원리로 책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허와 상표를 냈다는 것은 우리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분명히 뭐가 들어갈까요? 시간과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 돈이 들어가니까 그 비용과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달성하는 데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구체적으로 비즈니스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리 책임감도 다시 느끼면서 어떤 경제적 책임들, 돈과 시간과 노력들을 여기에 쓰는 건지 맞는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해보시고, 쓴다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허와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지만은 특허와 상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비즈니스의 모든 액션에 있어서 어떻게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게 할 것인지 그 또 관점을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가 실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